네, 안녕하세요. 저는 축구를 사랑하는 아나운서 이하영입니다. 현재는 프리랜서 아나운서로 일을 하고 있고요. 우리 축구 팬분들이 저를 좀 기억에 많이 남는다 했던 그런 일은 아마도 지난 시즌에 이강인 선수가 활약했던 RCD 마요르카에 제가 인터넷 유튜브 생중계를 여러분께 보내드린 적이 있어요. 아마 시즌 거의 내내 했기 때문에 축구 팬들은 그걸 많이 기억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올해 여름에 이제 쿠팡 플레이 시리즈 아나운서로 여러분께 인사를 드렸었는데 그때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랑 팀 K리그 선수들 인터뷰랑 또 이제 현장 리포팅을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제가 4개월 동안 유럽에 다녀왔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의 이강인 선수 그리고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 김민재 선수, 조규성 선수 경기를 보고 또 김민재 선수와 조규성 선수는 만나서 인터뷰도 진행을 했고요. 이렇게 좀 현장을 누비면서 다양한 이야기를 축구 팬분들에게 전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어렸을 때부터 축구를 너무너무 좋아해서 축구를 말로 전하는 일을 해야겠다라고 꿈을 꾸고 현재는 약간 덕업일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하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초등학교 때 제가 축구부였어요. 축구 선수를 그때는 꿈꿔서 매일 겨울에는 이렇게 땀날 때까지 축구하고 같은 학교 우리 남자 친구들한테 축구를 배우고 축구화 비싼 장비 사서 축구도 하고 했었는데 중학교 올라가면서 키가 많이 안 커가지고 보는 축구로 재미를 돌렸고요. 그때부터 축구하는 걸 좋아하고 축구를 좋아하고 말하는 걸 좋아하니까 축구 아나운서가 돼야겠다라고 중학교 때 꿈을 정하고 신문부를 이제 고등학교 때 했고요. 영상 동아리를 하면서 관련된 경력을 쌓았고 대학교 때는 뭘 하면 좋을까 생각을 했는데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보자라고 대학교 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축구 관련된 경력은 그 대한축구협회에서 인턴 기자를 1년에 한 번씩 뽑아요. 그래서 인턴 기자를 하면서 전국 각지에서 뭐 초중고 대학리그, K3 리그 그리고 대표팀 경기까지 취재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1년간 그렇게 기자 생활을 하면서 경력을 쌓았고 그 이후에 제가 스페인 어학연수를 갔는데 그때 또 감사하게도 스페인 현지에서 축구 기자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1년 동안 스페인 라리가 전문 기자 일을 꼴닷컴 코리아에서 했고요. 다녀와서는 방송 경력을 좀 쌓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학교를 다니면서 YTN 라디오에서 그 축구 코너를 제가 또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축구 전술 프로그램, 신의 전술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면서 방송 경력을 이렇게 함께 쌓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교 졸업을 하고 나서는 방송경을 좀 더 쌓고 싶어서 지역사에서 이제 아나운서 일을 했고요. 그리고 KBS 리포터 일을 하다가 유튜브를 이제 시작하게 된 거죠. 그래서 축구 유튜브 달신의 라이브에 출연을 하게 됐고 축구 캐스터로서의 경력도 그때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 베라노는 스페인어인데요. 여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 이름의 이하영의 하자가 여름 하자고 제가 여름에 태어났고 그리고 이제 여름이 좀 덥고 정열적인 느낌이 있잖아요. 굉장히 열정적인 느낌? 뜨겁고 그게 제 성격이랑 좀 잘 맞다 생각을 해서 영어 이름은 썸머고 스페인어 이름은 베라노로 지었습니다. 총 어학연수 기간은 6개월이고요. 제가 처음에 스페인으로 가야겠다 생각을 한 거는 제가 좀 즉흥적이에요, 성격이. 그래서 한 달도 안 돼서 가야겠다고 한 달도 안 돼서 출발을 한 건데 그때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한축구협회 인턴 기자 1년 생활이 끝나고 약간 과도기였어요. 그리고 그때가 대학교 4학년 때였는데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있으니까 약간 좀 초조하기도 하고 다른 친구들은 이제 뭐 기업 준비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자기소개서 쓰고 하는데 저는 그냥 지금까지 좋아하는 일만 했더라고요. 축구 일만 해왔고 그래서 뭘 할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스페인 축구를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일단 내가 좋아하는 거를 대학생 때는 다 해보자라는 생각이라서 그냥 바로 떠났어요. 스페인어도 공부하고 내가 진짜 좋아하는 스페인 축구를 내 눈으로 보고 싶다. 보고 느끼고 경험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만으로 그냥 무작정 사실 떠났었죠. 가기 전에 한국에서 2년 정도는 제가 스페인어를 배웠어요. 근데 처음에 스페인어를 배우게 된 계기는 제가 스페인 축구를 너무너무 좋아하니까 저희 어머니가 아는 분께서 스페인어과 학생이다. 과외를 한번 받아봐라 해서 2년간 과외를 받았고
좀 스페인어를 실생활에서 써보고 싶다 해서 이제 스페인을 간 건데, 그래서 스페인에서는 사실 어학 연수가 주 목적이었으니까 어학원을 다니면서 스페인어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골드컴 코리아와 함께 일을 하게 되면서 저는 이제 FC 바르셀로나 담당을 해서 깜노에 가서 이제 경기 취재를 했고, 그리고 그때 그 리오넬 메시 선수가 뛰고 있을 때인데, 사실 제가 축구를 좋아하게 된 그 가장 중요한 선수라고 하면 리오넬 메시거든요. 근데 그 선수를 내가 눈앞에서 보고, 그리고 이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글로 써서 축구 팬들한테 전한다는 게 너무 행복하고, 약간 이게 진짜 현실인가? 믿기지 않을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정말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이제 돌아왔죠. 좋은 경험을 쌓고 언어 실력도 늘리고. 네. 스페인어를 잘하진 못하고요. 그냥 하는 정도인데, 사실 언어는 써야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저도 2년 동안 한국에서 공부를 한 것보다 현지에 가서 몇 개월 친구들이랑 얘기했을 때 더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현지를 가기 어려운 상황이다 하면 이제 한국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저는 그 화상 전화를 많이 해요. 이렇게 원어민 선생님이랑 화상 전화를 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활용하면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요즘에 이제 넷플릭스에서도 언어를 많이 배우니까 남미나 스페인에 재밌는 시리즈가 많아요. 왜 종이의 집도 스페인 거니까 그런 거 하나 딱 보고 한번 자막을 한국어 자막으로 쭉 보고, 그리고 자막 없이 보고, 이렇게 하면 좀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메시 선수 때문에 빠지게 됐고, 처음에는 그때가 한창 우리 박지성 선수가 프리미어리그에서 활약했을 때인데, 그래서 케이블 TV에서 해외 축구 중계 정말 많이 해줬어요. 그래서 저는 프리미어리그를 처음에는 보다가 이제 이렇게 채널을 돌리다가 라리가가 딱 나왔는데, 리오넬 메시 선수 경기를 봤거든요, 어느 날 우연히. 근데 이 선수의 축구는 약간 보는 사람이 놀람을 넘어서서, 그러니까 경이롭다라는 느낌을 받게 하더라고요. 이 선수 뭐지? 라는 생각이 일단 들어서 리오넬 메시한테 빠지게 됐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아까 초등학교 때 축구 선수를 꿈꿨는데 키가 안 커서 못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리오넬 메시 선수가 키가 작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그런 이제 단점이나 약점을 극복하고 세계적인 선수가 된 게 너무 멋있어서 그때부터 리오넬 메시 선수를 좋아하게 됐고, 리오넬 메시가 뛰는 FC 바르셀로나 경기를 챙겨보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라리가 축구를 챙겨보게 됐는데, 라리가가 굉장히 기술적이고 남미 출신 선수들이 많이 와요. 아무래도 언어가 통하니까 남미 출신 선수들은 아무래도 좀 기술이 뛰어나고, 왜 우리 호나우지뉴, 네이마르, 메시 이런 선수들 딱 떠올리면 생각나는 플레이가 있잖아요. 삼바 축구 이런 흥에 겨운 그런 축구를 보여줘서 이 축구 되게 매력있다 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라리가를 좀 사랑하고 있습니다. 스페인 국민들에게 축구란 약간 본인이 진짜 좋아하는 팀이 있잖아요. 근데 그 팀을 우리는 나는 이 팀을 응원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스페인에 계신 분들은 나는 우리 집안은 이 팀의 가문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축구라는 그 스포츠 자체를 좋아하고 뭐 사랑하고를 넘어서서 그냥 본인 일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게 되게 신기하고 부럽기도 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축구 선수를 꿈꾸다가 축구 선수가 되려면 키가 커야 된다는 그런 편견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중학교 때 키가 많이 안 크고 피지컬적으로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보는 축구로 재미를 돌렸는데, 그때부터 제가 말하는 걸 좋아했어요. 지금도 약간 수다쟁인데 그때도 말하는 걸 너무 좋아해서 나의 장기를 살리고 내가 좋아하는 걸 좀 융합을 해보자라고 생각을 한 게 스포츠 아나운서였고, 그리고 이제 스포츠 아나운서를 꿈꾸면서 계속 준비를 하다 보니까 기자 일도 하게 되고 또 아나운서 일도 하게 되고 방송 일도 하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우연히 캐스터 일을 하게 됐어요. 한번 캐스터로서 이제 중계를 한 적이 있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사실 스포츠 아나운서라고 하면 현장 리포팅이나 선수 인터뷰,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 진행을 하는데, 스포츠 중계를 하니까 그 90분의 시간 동안 저의 말로 어떻게 보면 한 편의 드라마이자 한 편의 영화를 전달하는 거잖아요, 축구 팬들에게.
근데 그게 굉장히 너무 재밌었고 진짜 심장이 뛰는 일이다라는 걸 느껴서 스포츠 캐스터를 준비를 해봐야겠다라고 그때부터 생각을 했습니다. 축구 캐스터로서는 약간 아마추어 데뷔를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심장이 뛴다라는 걸 느꼈던 순간이 2019년에 그 철원컵이라고 유소년 축구 대회를 진행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한여름 8월에 열리는 대회였고 너무 더웠는데 야외 중계였고 하루에 거의 8시간 정도 중계가 있었어요. 연이어서. 너무 힘들죠. 사실 이제 체력적으로도 부침이 있고 근데 이 아이들이 축구를 사랑하고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경기를 뛰는 모습을 보면서 이거를 말로 전달을 하는데 너무 즐거운 거예요. 힘든 거 생각나지 않고. 근데 그게 정말 데뷔 무대였죠. 어떻게 보면 아마추어 데뷔 무대였는데 너무너무 즐거웠던 기억이었고 아마추어로서가 아니라 약간 준정식 데뷔는 이제 마요르카 중계였는데 지난 시즌에 했던 그때는 어떻게 보면 조금 갇혀놓고 진짜 90분의 경기를 제 목소리로만 전달을 했어야 됐어요. 왜냐면 그때 해설위원이 없어서 저 혼자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이 대단한 선수들이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라리가 클럽의 경기다 보니까 어느 정도 책임감도 있었고 이 경기를 제가 제 목소리로 여러분께 그 희로애락을 전달한다는 게 되게 기뻤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굉장히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이강인 선수가 너무 잘하기도 했고 그래서 반응도 좋았고 그리고 그때 저희 한국어 중계를 마요르카에서 최초로 시도를 했는데 라리가 내에서도 그게 너무 반응이 좋았어요. 한국 팬들이 많이 사랑해 주셔서 그게 스페인의 기사가 났었거든요. 한국 축구 팬들의 사랑 이런 식으로 그래서 굉장히 저는 캐스터로서 너무 기쁘고 좋은 경험이었죠. 방송은 때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우리끼리 이렇게 방송하는 사람들끼리는 1시간 방송을 하려면 적어도 10시간을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 며칠 전부터 준비하고 이런 건 당연하지만 딱 그 시간만 따졌을 때 1시간 혹은 10분 이렇게 짧게 화면에는 나오지만 그 뒤에 엄청난 노력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선수 인터뷰를 한다라고 하면 이 선수에 대한 정보를 어쨌든 다 알아야 되니까 이 선수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하고 이 선수가 지금까지 뛰어왔던 경기들을 하이라이트로라도 다 보려고 하고 그리고 이 선수에게 중요한 경기는 뭐였는지를 또 알아야 되니까 그것도 공부를 하고 그리고 저는 인터뷰를 준비를 할때 그 선수의 기분을 좀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얼마 전 조규성 선수 인터뷰를 했는데 조규성 선수가 월드컵에서 골을 넣었을 때 어땠나요? 라고 이제 질문을 하기 전에 질문지를 작성을 할 때 어땠을까를 먼저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이 선수가 그때 그 기분을 떠올리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약간 그림을 그려주는 연습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시나리오를 좀 자세하게 쓰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인터뷰를 진행하기 직전까지도 좀 시뮬레이션을 머리로 많이 해보는 편이에요. 왜냐면 축구 캐스터나 스포츠 아나운서는 다 생방송이다 보니까 실수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예기치 못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서 그런 걸 대비를 해서 머릿속으로 많이 그려보는 그런 편입니다. 예를 들어 해외 축구팀이면 그 해외 리그가 있는 그 리그의 언론사들에서 많은 기사가 나오는데 인터뷰라던가 그걸 이제 다 한번 찾아보고 예를 들어 양팀 감독님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경기를 준비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선수들이 이번 훈련에서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그리고 이제 당연히 그 선수들에 대한 정보 같은 거는 이렇게 사이트가 있어요. 뭐 소파스코어라던가 폼몹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 선수의 올해 스탯 그리고 뭐 지난 경기 스탯이 나오니까 그런 거 이제 다 정리를 해놓는 편이고 그리고 이번 경기에서 주요 선수가 누가 될 것인지를 미리 알아서 그 선수에 대해서도 좀 더 찾아보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저는 그 경기 중계를 할 때 이 경기에 담긴 이야기나 히스토리를 좀 풀어드리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을 드리면 바르셀로나와 레알 마드리드의 오랜 그 라이벌리를 아는 분도 계시는데 모르는 분도 많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 라이벌리를 쉽게 설명할지 그것도 좀 정리를 하고 최근에는 그 과거의 역사 말고 또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예를 들어 최근에는
그 레알 마드리드의 벨링엄이라는 어린 선수를 영입했는데 굉장히 잘해요. 그리고 바르셀로나는 라마시아라는 시스템이 있는데 이 유소년 육성 시스템인데 거기서 큰 선수 중에 라민 야말이라는 선수가 있는데 굉장히 잘해요. 그러면 이제 이 두 선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이번 경기의 키포인트는 이 두 선수가 얼만큼 본인의 역할을 해내는지가 중요합니다. 라고 그런 걸 설명해주면 되게 재밌게 보시더라고요, 경기를. 그래서 보통 그런 걸 준비하면서 해외 언론 찾아보고 또 이제 SNS를 좀 많이 활용을 해요. 왜냐하면 해외 축구는 SNS에서 많이 실시간으로 정보가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인스타그램도 주로 활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FC 바르셀로나의 오랜 팬인데 그래서 그 라마시아에서 축구를 배웠던 우리 한국 선수들을 많이 응원했어요. 그중에 한 명이 백승호 선수인데 제가 백승호 선수를 너무 오랫동안 응원했고 너무 팬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 어학연수를 스페인에 갔을 때 백승호 선수가 지로나라는 스페인 팀에서 뛰고 있었어요. 근데 지로나가 바르셀로나의 바로 옆 동네예요. 그래서 백승호 선수 인터뷰를 가게 됐는데 일단 너무 좋았죠. 그래서 이제 스스로 약간 성덕이다 이렇게 말을 할 정도로 너무 행복했고 이 선수와 이렇게 오랜 시간 인터뷰를 하고 그런 것만으로도 너무 좋았는데 이제 인터뷰가 끝났는데 백승호 선수 어머니께서 밥을 해주신다고 초대를 해주신 거예요, 집에. 그래서 이제 집에 와서 밥을 먹는데 그때 저는 어떻게 보면 이제 어학연수를 떠났고 혼자 타지에 있으니까 외로움도 좀 있었고 한식에 대한 그리움이 진짜 컸거든요. 근데 그때가 설이었는데 떡국을 끓여주신 거예요, 어머니께서. 근데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감사했고 너무너무 맛있었고 그래서 그때 기억이 오랫동안 남아 있습니다. 제가 스페인에 있을 때 쿠팡 플레이 측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번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한국에 오는데 같이 일을 하고 싶다. 아무래도 제가 이제 라리가 기자를 오래 했었고 라리가를 좋아한다고 이제 유튜브에서도 얘기를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저와 일을 같이 하고 싶다라고 연락을 주셨는데 제가 그때 스페인에 있으니까 그 일은 한국에서 해야 되고 고민이 너무 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못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생각을 할수록 이거 너무 아쉬운 기회고 이 선수들을 가까이서 만나고 인터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살면서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전화를 드렸죠. 다시 꼭 하고 싶다. 아직도 이제 기회가 있다면 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갑자기 이제 그럼 알겠다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비행기를 끊고 한국으로 왔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보통 이제 방송을 하면 헤어 메이크업을 받아요. 그래서 헤어 메이크업을 샵에 가서 받고 그래서 인천공항으로 갔죠. 그래서 이제 현장에 가면 팬들이 이제 모여 있어요. 그럼 팬들이랑 이제 사전 인터뷰를 좀 해요. 어떤 분들을 인터뷰를 하면 좋을지 사전 인터뷰를 좀 하고 어떤 분 인터뷰를 하겠다라고 이제 쿠팡플레이 PD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이제 미리 사전 인터뷰를 이제 녹화를 해놨죠. 그리고 이제 선수들이 들어오기 한 30분 전쯤에 현장 리포팅을 하기 위해서 자리를 잡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이제 잠시 후에 이곳을 통해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선수단이 입국을 합니다. 여기 많은 팬들이 모여 있는데 팬들은 어떤 기분일까요? 하면 팬들 인터뷰가 나오고 그렇게 한 공항에서 2-3시간 정도 이제 현장 리포팅을 마치고 바로 선수들을 따라서 호텔로 이동을 했어요. 이제 그때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선수들이 묵었는데 바로 호텔로 같이 이동을 해서 그때 원래 인터뷰가 예정돼 있던 선수가 코케 선수였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방송은 현장 상황에 따라서 계속 상황이 바뀌잖아요. 이제 코케 선수 인터뷰가 공항에서 예정이 원래 돼 있었다가 이제 호텔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가면서 이제 코케 선수 인터뷰 이제 막 준비를 했는데 또 그 호텔로 이동하는 와중에 그리즈만 선수도 인터뷰를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즈만 선수 인터뷰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또 가면서 그리즈만 선수 인터뷰를 막 준비를 해서 내리자마자 10분 안에 인터뷰를 해야 된다. 라고 해서 또 부랴부랴 올라가서 자리를 잡고 코케와 그리즈만 인터뷰를 진행을 하고 그때 한 30분 조금 넘게 진행을 했던 것 같은데 그렇게 진행을 하니까 저녁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녁 한 8시쯤 돼서 이제 그 인터뷰한 내용을 듣고 이 선수들이 뭐라고 했는지 이제 번역을 해야 되니까 또 듣고 번역을 해서 PD님께 영상을 넘겨드리고 저는 집으로 왔어요. 그랬더니 한 밤 10시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10시에 집에 와서 씻고 자고 그리고 이제 다음날 또 새벽에 일어나서 다음날에 또 트레이닝 데이가 있어서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서 또 똑같이 헤어 메이크업을 받고 아침에 가서 또 대기를 했다가 선수 인터뷰 준비하고 현장 상황 바뀌면 또 준비해서 인터뷰하고 또 끝나고 집에 오면 한 밤 10시 정도 되고 보통 이제 일이 있는 날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스케줄이. 계속 유동적으로 바뀌고 네. 요즘에 저 황희찬 선수를 많이 응원하고 있습니다. 황희찬 선수가 너무 울버햄튼 소속팀에서 너무너무 잘해주고 있고 그리고 황희찬 선수가 이제 부상 때문에 자기 관리가 굉장히 엄격하기로 유명한 선수인데 그거 보면서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축구를 너무 사랑하고 그러니까 축구를 진심으로 생각하고 위하는 선수라고 저희가 들었어요. 전에 들은 거긴 한데 그래서 이 선수 멋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요즘 황희찬 선수를 열심히 응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사랑하는 그 분야에서 일을 하면서 돈을 번다는 게 너무 행복한 일이고 그리고 축구를 좋아하다 보니까 축구 선수들의 이야기가 궁금하고 그 클럽의 이야기가 궁금하니까 팬으로서도 궁금한데 그걸 직접 제가 알아볼 수가 있잖아요. 현장에 가서 보고 듣고 직접 물어보고 그걸 또 듣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고 그게 가장 좋은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아마 스포츠나 아니면 이제 뭐 축구, 농구, 야구 이렇게 특정 종목을 좋아하는 분들은 다 이런 이렇게 꿈을 꾸실 거예요. 뭐 예를 들어 본인의 장기가 마케팅 쪽에 있다면 마케팅 팀에 간다거나 뭐 프론트 직원이나 아니면 언론인이 되거나 아나운서가 되거나 이렇게 본인의 장점을 살려서 다 가는 게 뭐 꿈이실 텐데 저도 좀 그런 케이스였던 것 같고 그 꿈을 이루니까 무엇보다 행복하죠. 네, 그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유튜브는 이제 베라노라는 채널인데요. 주로 축구 이야기를 나누는 채널이고요. 그리고 제가 소소한 브이로그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베라노라고 치면 나오고요. 한국어로 베라노 치거나 아니면 영어로 VERONYHY 제 인스타그램 주소 똑같은데 그거 치시면 나올 겁니다. 저는 나이가 많이 들어서도 계속 이렇게 스포츠 분야 그리고 축구 캐스터로서 일을 하고 싶은데 사실 축구 캐스터가 돼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도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제가 이 일을 오래 하고 싶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축구 캐스터로서는 60대, 70대까지 할머니가 돼서도 여러분께 정겹게 축구를 전해드릴 수 있는 그런 캐스터가 되기 위해서 큰 꿈이다 보니까 열심히 노력을 해야겠죠. 그리고 축구 캐스터로서 이루고 싶은 이제 궁극의 목표라고 하는 건 저는 이제 월드컵 중계를 꼭 해보고 싶어요. 이게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저는 늘 목표를 높이 잡고 목표를 따라가다 보면 제가 원하는 저의 모습이 그려져 있을 거라 생각을 해서 이렇게 다양하고 또 멋진 꿈을 한번 꿔보고 있습니다. 진짜 말 그대로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축구 캐스터가 되고 싶거나 축구 아나운서가 되고 싶으면 학원을 가시면 돼요. 그냥 학원을 가는 게 가장 빠르다고 할 수 있어요. 학원을 가면 일단 속성으로 발성, 발음, 그리고 뭐 중계 방법 다 배울 수 있거든요. 그거를 일단 터득을 해서 쓸 수 있는 곳에 다 많이 지원을 해보시고 시험을 보시고 그러다 보면 많이 떨어지실 거예요. 저도 진짜 수없이 떨어졌거든요. 많이 떨어지다 보면 나에게 부족한 게 뭔지를 알 수 있거든요. 그거를 조금씩 채워가다 보면 어느 순간 본인이 원하는 위치에 올라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정말 그냥 현실적인 이야기인 거고 그 외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좀 더 빠르고 좀 더 남들과 다르게 가야 된다 생각을 해요. 요즘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개성이 중요한 시대가 됐기 때문에 본인만의 강점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 뭐라도 해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준비생 때도 공채 채용이 너무 없었어요. 근데 그냥 마냥 기다리지만 마세요.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건 맞지만 달려가다가 또 다른 좋은 기회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저는 기자 일이 그랬고 뭐 팟캐스트도 만들어서 해보셔도 되고 축구나 뭐 야구, 농구 이런 팟캐스트를 하셔도 되고 아니 본인이 유튜브를 운영하셔도 되고 본인만의 강점을 그렇게 채워나가면서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채용 담당자도 이 친구는 능력도 있고 역량도 충분한데 이런 것까지 스스로 해봤네? 하는 사람이 되니까 더 매력적인
지원자가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새로운 길이 열릴 거예요. 공채로 안 들어가도 뭐 프리랜서로서 본인을 찾아주는 곳이 많아질 거고, 그러다 보면 또 경력이 시작이 되는 거고, 길은 많으니까 일단 뭐라도 해보세요 라고 저는 꼭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인터뷰를 진행을 해봤는데, 제가 맨날 인터뷰에서 질문을 하는 사람이었다가 오늘 질문을 받고 대답을 하는 사람이 되다 보니까 약간 좀 긴장도 많이 됐고 면접을 보는 기분이었어요. 여러분께 뭐 도움이 되는 이야기였다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이 채널을 보는 많은 분들은 스포츠 업계에서 일을 하고 싶은 분들일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다양한 분야의 종사자들이 이 영상이 많아요. 인터뷰 영상이. 그러니까 꼭 한번 함께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우리 스포인들 다 화이팅! 이고요. 저 베라도 이하영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